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25일 날 6.25 전쟁의 영웅, 월남 전쟁의 영웅이신 최민신 사령관께서 지난번 25일 날 영민하시고 오늘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국군 역사상 처음으로 사병묘역에 안장됐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 보니까 이 자리에 월남 참전 용사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분들 위해서 우리가 격려의 박수 부탁할까요? 여기 뭐 월남에도 여러 가지 부대가 많이 가 있는데 냉호 출신들이 있습니까? 백마 출신 손 들고 있습니다. 백마 다 맹호는 없고 또 맹호입니까? 제가 맹호부대에 제가 부관 참모를 역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 자리에 보니까 무공수훈자를 비롯해서 우리 역전의 용사, 특히나 6.25 한국전쟁에서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밥 굽는 것을 그냥 생활화했다. 입을 걸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대기를 들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고 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기까지 고생하신 우리 6.25 참전용사들에게도 한번 힘찬 박수로 격려합니다. 오늘 이하식 회장님과 김용민 사무장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이분들 고생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잠깐 국민행동본부를 여러분에게 이제 뭐 좀 소개하려면은 95년도 4월 17일 날 육해공군 해병대 대령 168명을 발기인으로 해서 육해공군 대령연합회를 발족시켰는데 나중에 해병대 출신들이 왜 해병대로 빠지느냐, 그래서 해병대를 들어나서 육해공군 해병대 대령연합회가 된 것입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우리가 케네디 대통령께서 얘기했죠.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하자. 마찬가지로 예비역 대령들이 나와서 산에 가서 골을 붙인다든가 국가에서 무슨 취직자리 하나 이렇게 임용을 한다든가 이런 걸 바라기 전에 우리가 밑바닥부터 이렇게 열심히 일해보자. 첫 번째 하는 사업이 지금 오주산 통일전망대에 가가지고 쓰레기 줍는, 요새 정말 쓰레기 봉투 가지고 쓰레기 줍는 일부터 먼저 했어요. 이게 동아일보에 크게 사진과 함께 기사됐습니다. 예비역 대령들이 나와가지고 쓰레기 줍는 일부터 먼저 하고 있다. 그 이후에 6.25 전쟁에서 전사했는데 전사했다는 사실조차 가족이 모르고 있었어요. 또 국가도 방치했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국립묘지 6.25 국립묘지 동쪽묘역에 가면은 6.25 전사자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의 2,000여 명에 가까운 6.25 전사자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전사했다는 사실조차도 유족들도 모르고 있고 국립묘지에 안장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을 66년도 그러니까 96년도 6월 6일자 현충일날 조선일보 특종에 이게 나왔는데 대령연합회가 나서서 전사자 1618명을 무명용사로부터 전사자로 명예회복시켜줬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지금 국립묘지 동쪽묘역에 가면은 6.25 전사자 묘역이 아니라 비석이 새롭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이제 육해공군 대령연합회에서
이렇게 찾아주는, 유가족들에게 찾아주는 것, 그것을 유가족들에게 찾아줄 때는 정말 그 현장에 가면 정말 울음바다가 있어요. 이번에 사재단 참 망언으로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그런 울분을 토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안함 폭침에서 46명이 폭침되는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8명은 저 바닷속 깊숙이 찬 바닷속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찾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모들, 전사자 부모들은 자기의 전사한 아들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방송에서 나가서 이렇게 어저께도 채널A 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걸 얘기할 때마다 울분을 토해야 되는데 목이 메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어머니는 내 아들아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 누구를 위해서 죽었나? 그 어머니가 통곡하고 절규하는 그 소리, 아직도 귀에 쨍쨍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성직자라고 하는 사제가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느냐? NLL 지역에 가서, 소위 말하는 NLL 북한이 인정하지도 않는 NLL 가서, 노무현이 또 인정하지 않은 NLL 가서 하다 보니까 북한이 포사격을, 연평도에 포사격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막말, 소위 북한의 공격을 아주 합리화시키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했다는 거. 제가 좀 심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휴전 이후에 4,800여 명의 우리 장병들이 전사했어요. 이 숫자는요, 우리 월남전에 가서 전사한 5,000여 명의 숫자와 거의 맞먹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155마일 전선에서 또는 NL 수소하다가 우리 영공에서 순직하거나 전사하는 이 장병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성직자가, 나 같은 일반 개인이 그런 말을 했다면 좀 해프닝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성직자가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종북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2002년도 여름부터 황장엽 선생, 저 다 아시죠? 북한에서 망명한 북한 노동당 석입니다. 망명자로서는 최고의 망명객이었는데, 이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있는 역삼동 사무실에 2002년으로부터 2010년 제가 그 미주 지역에 초청 강연이 있어서 출발하는 날 오전에 이제 그 논현동으로 이사 가셨다가, 그러니까 7, 8년 저하고 같이 있은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뭐 넓은 사무실, 호화스러운 사무실을 내주겠다 하는데도 이분이 나는 서대령 옆에 있겠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제 제 옆에 있다가, 이제 제가 미주 지역으로 출장 간다니까 그때 이제 논현동으로 가셔가지고 2010년 10월 10일 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 좀 더 붙들었더라면 아직도 살아 계셨을 걸,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분은 그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서 대한민국 국에 와서 생활하시면서 글자 그대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경호원들이 한 7, 8명이 이렇게 따라붙지만은 옆에서 누가 이렇게 소위 말해 접촉하는 것, 기자들이 인터뷰하는 것조차도 봉쇄했어요. 하지만 이제 육해공군 대령연합회 서정갑 회장에 대해서는 지금 또 후리하게 접촉할 수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문 안 드리면 그것이 본인에게는 유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김덕봉 씨하고 같이 이렇게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D-Day, 소위 말하는 어느 날 우리 군사용어로서 D-Day라고 얘기하면 D-Day 08시 출근 시간을 월요일날, 그것도 월요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D-Day 월요일 08시 출근 시간을 기해서 KBS를 비롯한 국가 보안 목표를 특수요원들이 소위 한쪽에는 단검, 한쪽 옆에는 권총을 차고 출근하는 분들하고 동시에 모든 국가 보안 목표를 점거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람이 이게 적군 출신 아닙니까? 아무리 군 경기가 호술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특수요원들이 어떻게 잔입해가지고 국가 보안 목표를 일시에 점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석기 내란 음모 아로라는 그 글자 자체가 혁명 조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혁명 조직이 이번에 발각됐습니다. 이게 이석기 아로라 하는 것은 경기 동부 지역에는 지금 성남 쪽이죠. 거기에 있는 이석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게 법정에서 지금 진술로 나오는 저 증인이 얘기하는데 이건 속 경기도에만 있는 거 아니고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전국에 다 아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직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수께끼를 황장엽 선생님이 얘기하는 수수께끼를 제가 이제 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다시 이제 제가 말을 좀 벌이겠습니다. 김대중 정권 당시에 여러분 이미 99년도 6월 15일 날 제1차 연평해전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해군이 북한 함정을 격침시켰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북한 함정을 격침시켰기 때문에 저는 성명을 통해서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최고의 승전이다. 그래서 책 뒤에다도 이제 광고 내면서 이것은 영국의 넬슨 제독이 스페인의 함대를 스페인 무적 함대죠. 함대를 격파시키는 트라팔카 해전에서 격파시키는 거기에 비유해서 연평해전을 제가 극찬을 해주고 당시에 참전했던 우리 그 해군 용사들에 대해서 저희 이름으로 저 전공표를 이렇게 전쟁기념관에서 파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전공표도 수여했는데 그 위에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2002년도 월드컵이 한일 간 월드컵이 좀 한참 진행될 때인데 6월 29일 아닙니까? 제2연평해전에서는 우리 참수리함 257 참수리함이 북함정에 의해서 격침됐습니다. 왜냐하면 1차 연평해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군에다가 뭐라고 지시했냐면 적이 먼저 사격하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 응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참수리호가 이제 적함이 오는데도 배 옆으로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족사실부터 그냥 명중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도저히 그런 지시를 해서는 안 되는 걸 그렇게 김대중 정권 하에서 그렇게 하고, 특히나 2000년도에는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에 가가지고 6.15 선언이라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6.15 선언, 우리 서울에서도 지금도 그래요. 6.15 선언은 햇볕 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참석한 분들은 6.15 선언은 이건 평화선언은 아니고 햇볕 정책도 아니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는 반역 문서에 불과한다. 6.15 선언에서 우리 국회가 동의해 준 적도 없어요. 또 우리 국민들이 동의해 준 적도 없습니다. 이항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 하는 것은 결국은 고려 연방제로 가가지고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적화 통일 문서예요. 근데 앞에 보는 1항에 우리 민족끼리 잘 살아보자는 그런 문구가 들어있으니까,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얼만큼 좋은 말입니까? 그것은 예세를 배격하겠다는 거. 주한미군을 내가 몰아버리겠다. 내가 몰아치고 우리 민족끼리 적화 통일을 해보자는 그런 문서예요. 그런데 아무런 그냥 생각도 없이 6.15 선언을 지지한다 이렇게 포용 하나가 포용 정책이다 해서 지지한다는 그런 그 분들이 계신데,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주변에 있다면은, 그거는 적화 통일하겠다는 적화 문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우리 송파 지역에서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는 아까 소개한 데 보니까 우리 서울 지역의 각 지역의 주의장님들도 다 참석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잘 전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 2000년도 12월 달 당시는 육해공무원 대령연합회 회장 명의로 노무현 정부는 우리가 참여 정부를 했죠. 근데 그 김대중 정부는 뭐라고 명명했냐면 국민의 정부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국민의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그 정체성을 밝혀라,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이 성명을 내니까 2001년도 1월 16일자 조선신문의 일면에 5단 광고로 무료로 광고를 게재했는데, 이것이 시민단체로서는 최초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선전포고였다는 것.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온다는 것은 우리 고모님께서 아까 격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다는 것은 얼만큼 힘든지 모릅니다. 왜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이 있을 때처럼 요새는 우죽순 단체가 참 하루 눈만 뜨고 나면 단체가 생겨요. 왜 그때는 단체가 안 생기느냐. 굉장히 애롭게 싸웠습니다. 여기 재학문에 있지만, 난 재학문에 이사도 했지만은, 제가 이런 캠페인을 벌이니까 정부로부터, 청와대로부터 왜 재학문인의 이사의 서정갑을 임명했느냐, 당시에 이상훈 회장한테 압력을 가해서, 그것도 제가 몰랐어요. 재학문인의 임원 중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 회장 때문에 우리 재학문의 임직원들이 밥을 굶게 생겼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겁니다. 서정갑을 사퇴시키라, 해임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눈치 빠르잖아요. 이사 임명 6개월 만에 제가 사표를 써서 이상문 회장한테 제출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다음 단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자익들의 하나의 전술이 할까요? 전략이 할까요? 지금도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보고 사과해라, 박근혜 대통령 보고 사과해라, 어떤 놈은 사퇴라는 문제라는데, 2008년도에 여러분 아시죠? 4월 28일 날 MBC에서 광우병 거짓 선동을 하는 그런 방송을 하니까 시민들이 지금 태풍로 서울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차가 170여 대가 불타고 경찰 5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어요. 지금 경찰병원이 송파에 있는 거라면 송파 쪽에 있죠. 경찰병원. 경찰병원 베드가 모자라가지고 전부 다 일반 병원에 분산시킬 정도로 그렇게 중경상자가 많이 있었는데 완전히 이거는 폭도들이었어요. 폭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것도 대통령에 대한 명예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국민들에게 사과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사과 성명 내니까 국민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다음에는 뭐냐? MB 아웃하는 그 피켓을 들고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 이렇게 민주당으로 비롯해가지고 야권에서 이렇게 연일 얘기하는데 받아주면은 다음에는 사과했으니까 당신이 인정한 거 아니냐? 다음에는 사퇴하라는 그 순서가 나는 거예요. 특검을 받아들이라. 특검이라는 게 뭡니까? 검사가 조사할 수 없죠. 검찰 기능을 가지고는 조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검찰이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휴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조사한다 이러면 그럴 때 이제 특검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검찰이 조사할 수 없는 것을 조사하는 걸 특검이라는 그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특검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특검을 하자. 지금 국정원 댓글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수사 진행하고 있고 또 지방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뭐 입법도 하고 법도 만들고 또 뭐 특검도 하고 무엇도 하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국회의원들이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챙겨야 할 민생은 예민하고 만날 조선시대 당파싸움 정쟁하듯이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야 이런 국회라면 해산하는 게 좋겠다. 심지어 민주당 보고는 하는 얘기가 민폐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수 의견을 가지고 민주당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다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그래도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다수 구석을 국민들이 만들어줬으면은 그 몫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다수당으로서. 그래서 이게 또 월밍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시정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이승만 하는 정당이다. 그러니까 오늘 안철수 여러분이 안철수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10시에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기존 정당에 대해서는 그거 한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근데 뭐나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지도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석기 내란 운동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디서부터 발단됐냐면 이석기는 민혁당 1999년도로 알고 있는데 민혁당 간첩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1심의 간첩당 사건 2011년도에 또 왕대산 간첩당 사건 이게 발각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전부 다 옛날에 그 민노당 지금 통진당 전신이 민노당입니다. 여기에 전부 당직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동아일보에도 보면은 지금 그 통진당 해산 청원을 저희 국민행동부가 9년 전부터 이렇게 끈질기게 사찰이 걸쳐서 법무부에 이렇게 제기했는데 지난 11월 5일 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남겼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논평을 하고 말씀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통진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해산시키면은 또 야당을 탄압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러지 말고 국민들이 투표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제가 그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멘트하는 분들을 토론자를 보면서 야 이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하고 방송에 나와서 출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 통진당은 지금 여러분 제일 쉽게 얘기할게요. 애국가 우리가 애국가 조금 전에 했지만 애국가를 거부하는 정당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정당이에요. 헌법 1조에 있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통진당 강령에 보면은 모든 주권은 민중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노동자 농민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기본질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4조에는 평화적 자주통일을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그 다음 그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고려연방제로 간다든가 결국은 조카통일로 가는 이런 내용이 통진당 강령에 포함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민족기본질서에 위반되는 헌법에 위반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산 청구를 낸 것이죠. 그러면 헌법이 위반됐으면 법률적으로 법으로 처리해야지 그게 어떻게 투표로 이렇게 합니까? 상당히 이거는 물타기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에 영향을 미치려고 소위 말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내게 그 옛날 2004년도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했을 때 국회가 탄핵을 이렇게 결의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실 우리 역사상에 참 이런 대통령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분은 오히려 북한 참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제가 얘기 좀 과격하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하나하나 얘기하겠어요. 우선 제일 여기 군 출신이 있으니까 2006년도에 그 북한이 핵실험을 제일 처음에 핵실험을 먼저 한 그 해입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확정시켰어요. 한미연합사는 여러분 알겠지만 북한이 쳐내려오지 못하도록 전쟁 억지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주한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리 자주국방을 외친다 하더라도 우리 국력으로는 현재는 당시에도 그렇지만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여기 말한 대로 지금 탈북자들 얘기만 듣고 북한을 너무 깔보면 안 된다고요. 북한은 지금 현재 국방력 같은 경우는 핵 보유하고 있죠. 미사일 자체적으로 다 생산해서 보유하고 있죠. 비대칭 전력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떨어집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손들고 나가면 지난번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게임이 안 된다. 핵 앞에는 아무리 현대식 무기라도 이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확정시키고 또 2007년도 정권 말기에 가서 10월 4일 평양에 가가지고 한 게 뭡니까? 여러분 작년도 시청광장에서 여러분 나왔지만 NL 포기 음모 역정모의 규탄대회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성대하게 규탄대회가 있었습니다. NLL을 김정일이가 4번씩이나 얘기해요.
우리가 주장하는 경계선,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은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우리가 그 강화도 있잖아요. 지금 그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 그 코앞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백령도부터 쭉 연평도 아래까지 더 내려가지고 충청남도 크기만큼 더 NLL부터 더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양보하는 게. 거기에 나서 북한이 이제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가 주장하는 경계선, 그리고 당신들이 그 NLL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자꾸만 이게 분쟁이 일어나는데 양쪽 다 이거 폐기합시다. 폐기합시다.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그것도 그 녹취된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게 뭐 신하가 임금에게 읊조리는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중에 이게 애고로 유출되면 문제가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뭐 사초폐기다, 파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은 은폐하고, 이 역적 모의를 은폐하고 하기 위해서 한 그런 행위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그 노면, 지난번 어떤 강연에 가서 제가 역적 모의 5인방을 얘기하는데요. 그 5인방은 우선 노면, 그 다음에 문재인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 뭐 NLL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도 N자도 언급한 바가 없다는 이재정, 당시의 국정원장 김만복, 실무를 담당했던 백종천 NSC 소위 말하는 안보실의 실장, 국정과대 실장, 이 5입니다. 그런데 5인방 중에 노무현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 문재인이 가장 그게 핵심 인물입니다. 제가 방송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게 방송 노조의 그 압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에 대한 문재인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앵커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제가 그걸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그만큼 아직도 노무현 세력들이 방송 노조다, 언론 노조다 할 것이 정부 각 부서 공무원 노조, 뭐 민노총 물론이지만 이런데 전부 다 깊숙이 뿌리내고 있다. 오늘 여기 강연 제목에도 종북의 실세를, 종세력의 실체를 얘기하는데 통진당은 그 중에서 거의 하나의 몸통이 됩니다. 국회 왜 몸통이라고 얘기 안 하냐면 숫자는 적을 모르지만은 이석기 같은 통진당 요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자료를 정부로부터 보고받을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연합 그 훈련학원은 키 리조르브 금년도 3월달에 있었잖아요. 키 리조르브 훈련에 대한 훈련 계획을 달라. 그게 뭡니까? 독수리 훈련 계획이 달라. 그건 우리가 침공을 받았을 때 주한미군이 미 본토로부터 또는 오키나와라든가 일본 내에 있는 미군이 어떻게 한반도로 전개해 오느냐, 어떤 무기가 오느냐, 또 상륙하면 어느 지점에 상륙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축선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느냐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통진당에서 이걸 요구했거든요. 근데 통진당 요원들 중에서는 국방위원회 배치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국방위원도 아니면서 그거 달라. 그걸 뭘 말합니까? 북지전으로서 북한이 국지전을 도발했을 때, 예를 들면 연평전이나 서해 오도를 갖다 점거했을 때 한국군의 대응 계획을 또 달라. 완전히 간첩 수준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29일 날인가요? 지난달 29일 날 서울경찰청에 문재인을 직권남용, 여러분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방송에서는 못 되는데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죄로 서울경찰청, 지방경찰청에 제가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왜 그러냐?
전자정부 설계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아마 신문에는 봤을 거예요. 퇴임 직전에 2008년도 1월달에 퇴임 직전에 청와대에 있는 모든 문서를 봉함하고 사저로 가져간 거예요. 그 사저를 가져갔다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얼핏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전부 다 이제 요새 현대화 공문서하는 것도 현대화돼가지고 저희들이 군에 있을 때는 다 문서라 했는데 이제는 전자 이렇게 좀 요새는 다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애장하드라는 그 설계도에 전부 다 요만한 손바닥만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청와대 것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 대한민국 각 부서의 주요 1급 비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애장하드 설계, 전자정보 설계에는. 근데 이것을 봉화마을로 가져간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봉화마을에서는 이제 다시 청와대로 돌려보냈다. 여러분이 그때 믿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왜 절도죄로, 특수절도죄로 해나가냐면 그런 1급 비밀 주요 문서를 왜 사저로 가져가느냐. 지금부터 얘기한 거 잘 들으십시오. 애장하드에 되는 건 대한민국 1급 비밀. 예를 든다면 KBS를 공격한다 하면은 KBS의 주 방송실이 어디 있고 기기실이 어디 있고 어느 통로가 있는 지하 통로가 있고 뭐 하는 거 이런 설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알아야 KBS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이 여성 브라자를 폭파시키겠다 하면 여성 브라자에 들어오는 이 도면은 다 알아야 됩니다. 마치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설계도가 대한민국 전체 설계도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데 이런 1급 비밀이 애장하드에 담겨 있는데 이것이 지금 평양에 가 있을 수 있다. 저희는 이미 그런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봉화마을 거 반환했으니까 이제 끝장낸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거든요. 애장하드라는 것은 2개고 3개고 10개고 100개고 간에 복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특수절도죄로 앞에 특수란 말 안 붙였어요. 그냥 절도죄하고 여러분 금괴 있잖아요. 금괴 또는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 이런 동안 이게 상당히 상당히 고가 시계다 우리 가상해보면 이건 도둑 맞았다. 그럼 다시 그것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도둑을 잡으면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장하드는 회수해봐야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수절도죄 이렇게 고발하니까 수사관도 상당히 놀라고 아마 그 아침 동아일보 당일날 아침 동아일보 나는데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도 이런 상당히 큰 이게 만약 노출됐다면 굉장히 큰 국가적인 재앙이 올 수도 있다. 큰 문제다. 북한은 지금도 호시탐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이런 문제 나오니까 이것이 노무현 정권에서 이루어지는데 요새는 특검을 자꾸 하자고 이렇게 고집하지 않습니까? 왜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고집하느냐?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노무현 세력들이 문재인 세력들이 역정모의 들통날 수도 있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면 이제 지금 경찰에서 수사이든 검찰로 넘어갈 텐데 어떻게 수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될 때 각종 자신들의 역정모에 대한 이것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특검을 자꾸만 고집을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특검을 자꾸 고집해가지고 역정모를 좀 은폐시키려고 하는 희석시키려고 하는 이런 저 사람들의 전략이 깔려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는 절대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된다. 다행히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종척결 하는데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애국심 하나로 대한민국 기자 종북 척결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 종북 세력들이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이렇게 깔려 있느냐. 제가 모두에게서 최명진 사령관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여기 저 강연 시작하기 전에 뒤에서 그 간첩 영화를 아마 동영상 틀어드렸죠? 알겠지만 월남 패망 후에 나중에 보니까 정치, 경제, 특히나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간첩이었다, 월맹의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전부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대통령궁에 있던 비서실장까지도 월맹의 간첩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지금 모르는데 지금 청와대 내에 아직도 노무현 잔당들이 간첩 세력들이 아직 청와대나 정부 각 부서에 깊숙이 박혀 있다고 우리는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월남전의 교훈,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이번에 천주교 신부 이런 얘기가 지금 하나하나 이 새끼 내려오는 거 다 이게 표문으로 솟아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최후에 발악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애국 세력들은, 애국 시민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특검을 받아들이지. 대통령을 불통이라고 자꾸만 이렇게 몰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애국 진영이 있는 소위 말하는 칼럼니스트 또는 노동객들이 나가서 방송에 나가서는 그거 이제 좀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좀 느슨하게 정치력을 발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발휘하면 그날로 박근혜 정부는 주저앉게 된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기를, 박근혜 정부는 불통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법과 원칙대로 하시면은, 대통령은 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법과 원칙대로 하십시오. 소통이라는 것은 애국 세력하고의 소통이지, 간첩이나 종북 세력하고의 소통은 소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정말 요새 박근혜 대통령이 좀 엊그저께도 그렇게 강력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 의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한번 힘찬 박근혜 박수 한번. 시간이 좀 더 이제 3시 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제가 주말 매주 화요일마다 MBN 10시 뉴스 공감에 고정적으로 출연합니다. 근데 또 그건 아니까 또 다른 데서 또 어저께는 또 채널 A CCTV에서 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기는 조금 쉬운데, 혼자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또 준비하는 시간도, 나가서 내가 마음속에 있는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가지고 있던 노하우라든가 이걸만 가지고 내가 그냥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국민행동본부 간사한테, 우리 뒤에 있는 고성혁 간사는 군사 문제 전문 기자입니다. 아주 베테랑 기자인데 제가 과제를 줘요. 이런 과제가 왔는데 당신 한번 스타디해봐라, 자료를 뽑아라.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더 방송에 나가기 전 서로 디스커싱 해요. 이게 국민행동본부 나가서 한마디 하는 게 그게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서로 상의해보고 다 자료를 가지고 하는 얘기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좀 더 했으면 좋겠지만 또 내일은 이 자리에서 광고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오십시오. 양평군에는 양평군 국민회관에서 이번에 박창신 신부의 망언에 대해서 규탄하고, 또 통합진보당 지금 헌재에 가 있는
통합진보단 해산 촉구를 하는 종북 척결 국민대회를 우선 전국 국민적 수련회 가면 하게 되어 있는데 종북 척결 국민대회를 내일은 양평 1시 반에 양평 국민회관에서 합니다. 여기서 중앙선을 타시면은 양평역에서 내려서 한 도보로 10분도 안 걸립니다. 일단 시간이 나신 분들은 거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